자, 이번 차시에서는 시기능에 있어서 광각, 빛을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각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광각이라고 했었을 때는 빛에 대한 이제 느낌이잖아요. 빛에 대한 어떤 인지. 그래서 우리 눈에 있어서 빛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또 빛에 있어서도 이제 빛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광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검자에 있어서 광각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할 때는 이 피검자가 느낄 수 있는 최소 광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 피검자의 광각 기능이 어느 정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치값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감각과 함께 저희가 이제 수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수능이라고 하면 우리 눈이 어떤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게 빛에 적응을 하는 것을 수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음, 먼저 명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갔었을 때 밝은 곳에 적응하는 그 이제 능력을 명수능이라고 해요. 어두운 곳에 있다가 이제 밝은 곳으로 가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에 있다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밝은 곳으로 이동을 했었을 때 어떠세요, 눈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눈부시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죠, 그죠?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나갔을 때는 일시적 굉장히 눈이 부시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잖아요. 사물이 또 잘 보이고 처음에는 눈부시고 약간 까맣다가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눈이 적응을 하면서 주변의 사물이 늘 보던 대로 이제 잘 명확하게 잘 볼 텐데 이제 그게 밝은 곳에 우리 눈이 적응을 했다라는 증거죠, 그죠? 그래서 명수능이라고 하면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이동했었을 때 이 밝은 이 조건에서 우리 눈이 적응을 하는 그것을 명수능이라고 하게 됩니다. 포토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암소능이라고 하면 이제 반대죠.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왔을 때 이 어두움에 대해서 우리 눈이 적응하는 것을 암소능이라고 하는데, 뭐 이 예는 저희가 이제 자려고 이제 불 끄고 누웠을 때 그 예를 한번 이제 들어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눈이 어떤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지. 처음에 밝은 곳에 있다가 자려고 불을 딱 꺼졌을 때는 주변의 사물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시간이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변의 사물들이 스물스물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점점 사물의 형태들이 조금 인지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빛이 굉장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물의 디테일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는 없지만 아웃라인 정도 그리고 주변의 어떤 움직임 정도는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거는 우리 눈이 이제 이 어두움에 대해서 적응을 했다라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우리 눈이 수능을 하는 것, 적응을 하는 것을 이렇게 명수능과 암수능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수능, 암수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명수능 포토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했었을 때 우리 눈이 적응하는 현상을 명수능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밝은 곳에 적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있어서 그 시세포 중에서 시세포가 이제 추체세포, 간치세포가 있잖아요. 주로 이 명수능 때서는 이제 추체세포의 활동이 활발한 그런 상태예요. 즉 추체세포의 기능이 기억나실까요? 추체세포가 하는 기능이 형태시, 어떤 사물에 있어서 정확한 형태를 인지하는 것, 그리고 색각시, 색깔을 인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추체세포의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는 이 추체세포의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또 색깔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밝은 장소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물체의 형체나 색채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것은 이 상황에서는 이제 주체 활동이 이제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밝은 곳에 나왔을 때는 간체 세포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밝은 곳에 왔었을 때 이제 간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이 분자 자체가 나누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밝은 곳으로 왔었을 때 일시적으로 까맣게 보이는 게 간체 세포가 완전히 이제 활동을 중지하면서 일시적으로 까맣게 보였다가 다시금 주체 세포가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체 세포가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좀 뭐 굉장히 눈부시고 안 보이더라도 금방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살펴볼 이제 암수능 같은 경우에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흘러야지 어두운 그 상황에서 주변의 사물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명수능은 굉장히 빨리 우리 눈이 적응을 해요. 밝은 곳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암수능 같은 경우에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명수능 같은 경우에는 3, 40초에서 길게는 1분 안에 이제 명수능이 이제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밝은 조도하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밝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이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태양광에 있어서의 영역대, 가시광선 영역대에 있어서 이 555 나노메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쯤 되거든요. 요때 색깔이 이제 황록색 요 정도가 되겠죠. 이 색깔을 가장 밝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조도가 많을 때는 빛이 많을 때는요. 요 이제 장파장 계열에 대해서 조금 더 밝게 느껴요. 상대적으로 이제 어두워지게 되면은 요 단파장 파란 색깔, 보라 색깔 계열이 조금 더 밝게 이제 우리 눈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시감도가 이런 식으로 이 파장대에 있어서 효율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밝을 때는 녹황색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어두울 때는 청록색, 파란색 계열에서 가장 민감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 눈이 느껴지는 시감도가 이렇게 변하는 현상 자체를 푸르킨의 현상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밝기에 따라서도 시감도가 좀 달라진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수능에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암수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암수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토픽 암수능인데요. 암수능 같은 경우에는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이동했었을 때 이 어두움에 대해서 적응하는 현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암수능 상태, 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우리 눈에 있어서 시세포 중에서 간체 세포의 활동이 활발한 그런 이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간체세포의 기능을 한번 떠올려 보시게 되면은 간체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물을 뭐 정확하게 인지한다 이건 안 되죠. 색깔을 인지한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그 동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웃라인 정도의 어떤 이제 형태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죠. 특히 간체세포의 분포를 보게 되면 저희 망막에 있어서 망막 중심 기준 20도 부근에 가장 많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죠. 이제 주변부로 쭉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추체세포보다도 이제 그 개수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간체세포의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것은 주변시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두운 상황에서는 주변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의 인지가 훨씬 더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암수능 같은 경우에는 오직 간체 세포만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암수능을 이 어두운 상황에 적응하는 이 이제 그 암수능 곡선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보고 계신 게 정상인의 암수능 곡선을 나타낸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어두운 곳에 들어왔었을 때 우선은 이제 추체 세포가 이 어두움에 대해서 수능을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 간체 세포가 이제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밝은 곳에서는 이 간체 세포가 분해가 일어나요.
간체세포의 그 광분자 색소가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는 이 간체세포가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이 분해됐던 게 합성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바로 이 간체세포가 활동할 수는 없고, 합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후부터 간체세포의 활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추체세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부터, 간체세포가 충분히 합성된 이후부터 10분 이후서부터 이제 간체세포가 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요 이제 그 모습이 정상인의 암수능 곡선인데, 지금 빨갛게 표시한 요 부분이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했었을 때 추체세포의 그 수능 곡선, 1차 수능 곡선이 되겠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경과했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2차적으로 간체세포가 수능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있죠. 1차적으로 추체가 암수능을 하고, 그 다음에 간체가 2차적으로 암수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체가 1차 암수능을 하는 시간은 보통 뭐 2, 3분에서 5, 6분, 최대 10분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요. 이후서부터는 간체 세포들이 점점 활동을 하면서 최대 1시간 정도 됐었을 때 그 암수능된 상태가 최고치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잘 주변이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물스물 보이고, 1시간 지났을 때는 정말로 뭐 당연히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한 것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주변의 사물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게 암수증이 됐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검사를 진행을 할 때 어두운 상태에서, 암수능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특별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두운 곳에 한 3, 40분 정도 충분히 이제 있다가, 그래야지 주체 세포들이 충분히 합성이 되고, 그죠? 이제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이 암수능 상태에서의 어떤 시기능을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검사할 때 3, 40분 정도 암실에 머무른 후에 그 다음에 암수능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는 검사들을 이제 해야 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광량이 적다, 어둡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눈이 가장 이 시감적으로 빛에 대한 효율이 높은 파장대는 505 나노메타 청록색. 그러니까 어두울 땐 조금 파란색 계열에 대해서 조금 더 밝게 느끼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의 어떤 요런 이제 명수능과 암수능의 이런 현상들에 대해, 이 현상들을 가지고 적용시킨 예를 보게 되면, 터널 있잖아요. 터널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안에 다 이제 조명들이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의 조명은 비교적 되게 밝고, 중간쯤 들어갔을 때는 점점 조명이 좀 어두워지고, 다시 이제 나갈 때 터널을 통과해서 나가는 이제 끝 지점에서는 다시 또 조명이 굉장히 좀 밝거든요. 이것도 우리 눈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암수능과 명수능에 대한 어떤 그 적응 현상의 부분을 갖다 고려를 해서 만든 그런 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혹시 뭐 보시 뭐 여태까지 유심히 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 한번 지나가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게 조명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불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광각 기능과 관련한 명수능과 암수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각과 관련을 해서 광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광각 이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광각 이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죠. 크게는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발생되는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선천적인 원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가 되지 않아요. 치료가 불가하고,
불가하고 주로 이제 양안으로 발생을 하죠. 양안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중독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인 되는 이제 질환을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죠. 치료가 가능하고 발생될 때도 단안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양안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데 어, 주로 발생되는 이제 형태는 이제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감각 이상을 이제 살펴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야맹, 그리고 주맹,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 경우와 빛이 있을 때 눈의 상태를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야맹이라고 하면은 밤눈이 어두운 거죠. 밤에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낮에 생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조도가 낮은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야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두울 때 어떤 시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있어서 간체가 어떤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간체 기능이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선천성의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선천적 원인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특발성 야맹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특발성 야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당연히 이제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왜냐하면은 간체가 완전히 이제 없기 때문에 간체가 하게 되는 어두운 곳에서의 어떤 암수는 불가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특발성 야맹 같은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추체의 어떤 일부 기능까지도 결여가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망막 색소 변성증 같은 경우에는 망막에 색소가 점차적으로 쌓이면서 망막에 있는 시세포들이 점점 소실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소실될 때 먼저 간체 세포들이 점점 없어지고, 후에는 추체 세포가 이제 없어지는 식으로 진행성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간체 세포들이 없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체 세포들이 없어지게 되면 간체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느껴지는 게 간체가 하게 되는 어두운 곳에서의 어떤 암 수능이 불가하기 때문에 야맹이 이제 우선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밤눈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주변에 간체가 많이 분포를 했는데, 이것들이 점차 없어지다 보니까 시야도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다가 나중에는 추체까지도 이제 소실이 되기 때문에 중심시까지 이제 이어져서 실명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좀 무서운 진행성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망막 색소 변성증은 이제 뭐 태어났었을 땐 당장 모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컸었을 때 이게 나타나면서 진행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뭐 어떤 자각적인 증상도 있지만 뭔가 의심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망막에 나타나는 소견을 보고 그 진행 상태를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을 때 적도 주변에 뼈다귀 모양으로 그 정맥을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 진행 정도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야맹을 발생시키는 질환을 선천성 질환으로 오구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열성 유전으로 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소구병이라고 해서 몸도 작고 안구도 굉장히 작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야맹을 동반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선천성 질환이 되겠고요. 야맹을 발생시킨 야맹 증상이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후천성 질환. 이 후천성 질환에는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살펴봤다시피 비타민 A 영양소가 굉장히 우리 눈에 있어서 그 시세포를 갖다가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특히나 이 간체
기능을 갖다가 활발하게 해주는 데는 이 비타민 A가 결핍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 이제 비타민 A가 결핍이 됐다라고 해도 이 로놉신의 생성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야맹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거 외에 뭐 녹내장이라든지 시신경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으로 망막 쪽으로 어떤지 자극이 가해질 수가 있어서 시세포에 어떤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야맹을 유발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맹과 관련한 그런 이제 질환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주맹인데요. 주맹은 이제 반대죠. 어두울 땐 오히려 보기 편하고 잘 보여요. 근데 밝은 데에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주맹이다. 밝은 곳에서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밝을 때 활동하는 추체세포에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추체세포의 이제 기능 결여. 그러면 추체세포가 하는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형태시 안 될 거고, 색각시도 이제 힘들 거고,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동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맹이라고 했었을 때는 명수능이 불량한 상태, 밝은 곳에서 수능하는 우리 눈의 기능이 이제 불량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전생맹이 있습니다. 전생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이제 추체세포에 있어서 색깔을 감지하는 그 시세포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RGB, 빨강 색깔, 그리고 녹색, 파란색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그 시세포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나중에 이렇게 합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색들을 다 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결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추체세포가 완전히 이제 결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력도 안 좋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색깔 인지도 불가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생맹의 특징을 잠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추체세포의 기능이 결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체세포의 기능, 그러니까 추체는 밝은 곳에서 수능을 하는데 수능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계속 눈부신 거죠. 추체세포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밝은 곳에서 적응을 하고 눈부심이 없어질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눈이 부신 거예요. 그래서 전생맹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부심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또 추체세포가 완전히 없다. 추체세포의 기능 중에 하나가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시가 있는데 이게 불가하다. 즉 시력이 좋지 않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물을 보는데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시 자체가 조금 불안정할 수 있어요. 눈이 떨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구진탁, 눈떨림이 또 동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맹, 그죠? 밝은 곳에서 이제 시력이 잘 안 나오고 추체세포 활동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전생맹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주맹의 증상에 나타날 수 있는 예가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은 각막이나 수정체의 동공중앙부에 혼탁이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각막이나 수정체는 우리 눈에 있어서 렌즈계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제 빛이 왔었을 때 여기서 잘 굴절을 해서 망막에 결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선명한 상을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밝은 곳에서 동공이 축동을 하는데 이 마침 혼탁부가 이 각막과 수정체 중앙부가 혼탁이 됐다라고 하면, 축동 상태에서 혼탁된 부위가 중앙인데 축동이 돼버리면 주변부에서는 어떤 빛이 전달이 안 될 거고 중심부를 통해서만 빛이 전달이 될 텐데, 혼탁으로 인해서 그 중심부를 통해서 빛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물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시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주명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백내장 초기에 이렇게 혼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마침 이제 동공 중앙부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혼탁이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주맹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생맹이나 백내장 초기, 근데 그 혼탁이 이 중심부에, 동공 중심부에 이렇게 혼탁이 있는 경우에 주맹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광각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각장애 이상 판별의 용이한 검사, 광각장애가 있나 없나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용하게 되는 몇 가지 검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암수능 곡선이 있는데요. 이 암수능 곡선은 이제 앞에서 살펴보셨었던 이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왔었을 때 이 주체의 활동, 간체의 활동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검사예요. 앞서서 저희가 보신 것처럼 정상안의 그 암수능 곡선 보셨잖아요. 1차적으로는 추체가 한 뭐 5, 6분, 10분까지 활동을 하고 그 이후서부터 간체들의 활동이 이렇게 1시간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그 정상적인 암수능 곡선을 살펴봤었는데 요거랑 비교를 했었을 때 이 피검자의 암수능 곡선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봐서 추체의 활동, 관체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안구 전이도 검사인데요. 이제 안구 내에 흐르는, 이제 안구 내에 계속 전류가 계속 항상 이제 흐르고 있죠.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명소 시대, 명수능 상태에서 그리고 암수능 상태에서 각각 이 안구 내부에 흐르고 있는 전류 값을 확인을 함으로써 정상 안에 그 안구 전이도 값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값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추체의 활동, 간체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검사가 안구 전이도 검사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망막 전이도 검사가 있는데요. ERG 검사라고 합니다. 일렉트로 레티날 그램 이렇게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다 이제 전기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망막 전이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광자극을 줬었을 때 이 광자극에 대해서 C세포하고 그리고 신경세포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 유발 전이 값을 확인을 하는 방법이에요. 역시나 이제 정상안과 비교를 했었을 때 정상적인 활동 전이 값을 갖는지 비교하면서 이제 이상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각장애 이상 판별에 이용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암수능 곡선 그리고 안구 전이도 검사 EOG 검사 그리고 망막 전이도 검사 ERG 검사 세 가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